봅시다. 자, 볼게요. 페이지 204페이지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그냥 상황만 주는 거예요. 뭐 계산하라 이런 식으로 뭐 4p3 같은 거 이런 거 계산하라 이렇게 안 줄 거야. 왜 이런 건 너무 쉽잖아. 응? 그냥 이거 말했었죠 저번에. 뭐냐면은 4부터 4, 3, 2 이렇게 가져오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결론은 이거 뭐냐면은 그냥 4팩이랑 일단 똑같은 거 이거 이해돼요? 어차피 뒤에 곱하기 1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을 거니까 얘는 4팩이다. 즉 4팩으로 계산은 6, 4, 24 이런 거 계산 안 시킬 거라고 이제는. 왜? 얘를 우리가 식을 세우는 논리를 이제부터 배울 거예요. 어떤 상황을 주면은 얘가 이거 순열인데 그러면은 P라고 하는 거 써야겠다. 4NPR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게 빠르겠구나 라는 거를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문자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할 겁니다. 해서 자 3-1번 같은 거 한번 봐볼게요. 자, 펜슬이라고 하는 6개의 문자가 있다. 얘를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 지금 이번에 할 거는요. 순열을 하되 이웃하게끔 나열시키자라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할 거예요. 뭐냐면은 나열을 하는 것도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A, B, C, D를 나열을 할 건데 얘네를요. A가 가장 먼저 오게끔 해서 나열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A와 C를 하나로서 생각을 해서 즉 A랑 C가 하나의 묶음으로 가면서 나열을 시키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말할 건데 지금 말할 거는 얘랑 얘랑 묶어버리겠다. 즉 하나의 뭉치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거 뭔 소리지? 잘 이해 안 되겠지만 한번 쌤이랑 같이 풀면은 이런 말이구나 이해가 될 거야. 같이 해볼게. 자, 이런 펜슬이라는 문자가 있는데 모음끼리 서로 이웃하도록 나열을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모음. 자, 0단어에서요. 모음은 몇 개 있을까요? 뭐 있어요?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5개 있죠. 그럼 얘네 빼고 나머지는 다 자음이에요. 오케이? 괜찮아? 뭔 소리인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모음끼리 이웃하게 해달라는 말은 여기 이 문자에서요. 모음 이라고 하는 친구와 I라고 하는 친구가 이웃하다. 이웃하다라는 표현이 뭔 소리냐면은 E가 있어요. 그러면은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I가 배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가 되거나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뭐예요? 이웃하다의 정의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모음들은 이 친구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네들을 만족하게끔 나열을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 자, 간단해. 이거 이미 알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야. 자, 모음끼리 이웃해야 되니까 그럼 그냥 모음끼리를 하나라고 생각합시다. 뭔 소리냐면은 얘네 둘을요. 어떤 A라고 할 거예요. 왜? 여기가 이미 이웃하게 나열을 시킨다라는 말은 이 둘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오케이? 즉 A라고 하는 문자로서 그냥 이거를 한번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문자 P, N, C, L을 나열한다고 해보자고요. 왜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경우가 둘이 붙어있는 경우만 구하면 된다고요. 떨어져 있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괜찮아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 대해서요. 여기에서 A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은 A는 E와 I가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A가 결정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A라고 하는 게 문자열을 나열한다. 예를 들어서 A 놓을 거고 그 다음 P, 그 다음 C, 그 다음 N, 그 다음 N 이렇게 놓은 거. 이게 첫 번째 가능한 경우의 수 중에 하나죠. 이해돼요? 뭔 소린지? 괜찮아? 근데요 여기 똑같이 이렇게 쓰더라도 A가
결정되는 거가 달라져요. 뭔 소리냐면은 이렇게 썼다는 말이 곧 무슨 말이냐면은 E, I, P, C, N, L로 썼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이해돼요? 근데 여기가요. 얘네끼리가 자체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해돼? 이게 뭐예요? A가 달라진 거죠. 원래는 이런 표현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자라는 표현인데 근데 A 자체에서 이 내부에서 순서가 바뀌면은 얘네 둘은 다른 문자열이죠. 그러면은 얘네 둘은 구분을 해줘야겠네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은 이건 알겠어요. 근데 얘 굳이 그걸 왜 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진가를 발휘하면 그러면 얘네 둘이 이웃하게끔 계속 막 바꿔가면서 움직이면서 할 거냐? 어렵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은 그냥 얘를 먼저 나열을 해보십시다. 여기 문자 몇 개 있어? 5개를 먼저 나열을 할 거라고요. O, P, O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결국엔 뭐 하자는 거야? O 팩토리얼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괜찮지? O 팩토리얼 근데 각각의 경우의 수마다 O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A, P, C, N, L이라고 하는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거잖아. 근데 각각의 경우마다요. 이런 식으로 E와 I가 자리가 바뀌냐 안 바뀌냐에 따라서 경우가 또 나뉘죠. 즉 O 팩토리얼 개수에다가 얘네가 또 나뉘는 경우인 E 팩토리얼.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이 친구를 나열하는 거예요. E와 I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이거 이해돼요? 괜찮아? 그래서 이 둘을 곱해준 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5팩 곱하기 2팩 240이라고 하는 값이 뭐냐면은 여기 문자열을 나열을 할 건데 E와 I가 서로 인접하게끔 나열한다라는 말이죠. 이해됐어요? 괜찮아? 자,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지금 말하십시오. 경우의 수 파트는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빨리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익숙해져야 돼요. 어떻게 계산할지가 머리에서 팍팍팍 나와야 돼. 그래서 이웃하네 그러면은 이웃하다 라는 거를 보면은 이웃한 거를 묶자라고 생각합시다. 이웃한 거 묶기. 이웃한 것만 묶어가지고 나열하고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거 묶은 거에 대한 나열. 정확히는 전체 나열 플러스 전체 곱하기 묶어놓은 거. 그런 걸 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뭉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오케이. 뭉탱이의 나열. 전체에다가 뭉탱이 곱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도 5팩이 뭐인 거예요? 5팩이 전체인 거예요. 전체. 얘가 뭉탱이인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다음으로 괜찮죠? 이거 지워도 되죠? 지웁니다. 자, 3-3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3번 어느 고등학교에서 1학년 1반 학생 3명, 2반 4명, 3반 2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 같은 반 학생끼리 이웃해야 된다. 얘도 결국에는 일렬로 쭉 세우는 거야. 나열이야, 나열. 나열인데 뭐 1반 학생을 A 학생이라고 A 반에 있는 그냥 A라고 칭합시다. 그러면은 A 학생 중에 1명, A 학생 중에 2명, A 학생 중에 3명 이렇게 있다라는 표현이죠. 이해되나요? 오케이. 다음 2반 학생은 B라고 표현할게요. B는 1부터 또 4까지 이렇게 있는 거겠죠. C 즉 3반은 1명, 2명 이렇게 끝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문제에서 같은 반 애들은 같은 반끼리 이웃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웃한 거는
뭉탱이로 만들어 버립시다. 이해되죠? 이웃한 거는 하나로 묶어 버리자고요. 그럼 이웃해야 되는 친구 여기는 세 개가 이웃해야 되지. 그냥 얘를요 하나의 큰 A라고 보자고요. 오케이? 괜찮아? 이해돼? 네. 다음 B도 B 즉 2반 학생 4명에 대해서요 4명 각각의 다 다른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런데도 어차피 걔네끼리 이웃해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2반 학생들 모두를 전체 그냥 B라고 하는 걸로 명칭을 표현하자고요. 여기 3반 학생 2명도 그냥 C라고 표현을 하자고. 왜? 어차피 걔네들끼리 이웃하게 나열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쌤이 아까 말했던 거 결국에 이렇게 이웃할 경우에는 전체에다가 뭉탱이의 경우의 수만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죠. 전체 경우의 수는 이거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묶음 뭉탱이로 다 바꿨을 때 나오는 것들은 A와 B와 C를 나열하는 거죠. 몇 팩? 3팩. 전체는 3팩 되겠고요. 쌤 그럼 뭉탱이는요? 뭉탱이는 각각을 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A가 나열되는 경우, B가 나열되는 경우, C가 나열되는 경우를 각각 따로 구하셔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됐나요? 뭔 소린지? 왜냐면은 A가 결정됨에 따라서 전체의 경우가 또 한 번씩 더 있을 거야. 왜? A 자체에서 순서가 바뀌면은 이 전체 이웃하는 순서, 즉 뭐 A반 오고 B 오고 C 오는 거는 바뀌지 않겠지. 근데 여기 내부에서 이렇게 나열된 거랑 이렇게 나열된 거 이 두 개는 서로 같지가 않잖아요. 다른 경우의 수잖아요. 나머지 뒤에가 다 똑같다고 한들 다른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해돼요? 뭔 소린지? 그래서 A가 나열되는 것을 여기다가 뭉탱이 나열로서 곱해주자라는 겁니다. A가 나열되는 거 3팩. 그럼 B는요? 4팩. C는요? 2팩. 인데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하자라는 겁니까? 얘네들을 다 곱하시면 됩니다. 왜? 묶어놓고 얘네가 A를 나열한다는 건 사실 A1, A2, A3, 일반 학생 모두를 한 번에 나열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요? 그리고 B를 나열한다는 것도 사실은 B1, B2, B3, B4를 다 나열하겠다. 근데 이 둘을 따로 나열합니까? 전체를 나열할 때 한 번에 같이 나열을 하는 거잖아. 즉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이해되죠? 뭔 소린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셈으로써 계산을 합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통을 계산하다 보면은 막 100의 자리도 우습게 넘어가요. 100의 자리는 그냥 우습게 넘어가고 1000의 자리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나왔다고 이상한데 하지 말고 한 700 내지 800까지는 맞는 답일 거예요. 700 내지 800까지는 괜찮죠? 근데 수가 크게 나왔는데 좀 많이 크게 나온 거. 그리고? 친구는 무슨 6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겠네요. 12의 세제곱. 상관없어요. 이 정도면은. (1726) 26? 8. 왜 이래? 1728 나오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답이에요. 네 자리 나와도 돼. 상관없어. 근데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답 고를 때 숫자 너무 큰데 하지 말고 확 여기 경우의 수를 셀 때에는 답의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안 센 과정이 있는가 혹은 너무 과하게 생각한 것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마 근데 보통 과하게 생각하지는 않아. 보통 아이디어가 틀렸을 거예요. 지금 이웃할 때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뭉탱이로 만든다예요. 뭉탱이로 이런 것들을 하나의 뭉치로 이웃해야 되는 것끼리 하나로 묶어서 걔네 묶인 것부터 나열하자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이디어를. 오케이?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자, 다음.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을 때예요. 이웃하지 않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쌤은요 보통 얘를 두 가지로 말을 해요. 첫 번째는 먼저 나열하고 사이에 끼워 넣어라. 자, 몇 페이지로 넘어가서 205페이지고요. 이웃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까는 이웃할 때를 했잖아. 근데 이젠 이웃하지 않을 때예요.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쌤이 이거 두 가지로 보통 풀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체에서, 전체라는 표현은 그거야. 아무 조건 없을 때. 아까 예시로서 펜슬 생각해 볼게요. 펜슬 생각해 볼게요. 아무 조건 없이 E랑 I랑 모음이랑 이웃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을 때 총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팩이죠? 6팩이죠. 오케이, 6팩토리얼이에요. 이해되지? 그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는 제약이 없습니다. 제약이 없는 경우에서의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이웃하지 않는 것을 구하라 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체에서 이웃한 거를 빼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왜요? 이웃하다라는 거는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의 상태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그 말은 이웃한 상태가 아니라면은, 이웃한 상태를 모두 전체에서 빼버린다면은 그 나머지들은 이웃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자, 이거 혹은 두 번째로 따로 나열을 해요. 따로 나열. 이 두 개로 계산하는 거를 보통 많이 해. 따로 나열은 뭐냐? 얘네를 나열하는 순서를 먼저 정해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딱 성비 괜찮네. 이 공간 안에 은우, 준혁, 영걸, 쌤 해가지고 남자 4명 있죠. 남성 4명 있고요. 얘랑 혜림 그리고 은비 해가지고 여성 3명 있어요. 오케이? 자, 이들을요 남성은 남성끼리 이웃하지 않게, 여성은 여성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힐 거예요. 어디 의자 7개가 이렇게 있어. 일렬로 앉힐 건데, 얘네 이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힐 거예요. 이유는 너무 너덜어서 그래. 그니까 한번 그렇게 앉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남성끼리 모두 이웃하면 안 되죠. 그 말은 그냥 남성을 한번 나열을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영걸, 은우, 쌤, 준혁이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냥 남성만 다 앉혀본 거야. 근데 이렇게 그냥 앉혀놓고 끝내면은, 혹은 여성들이 다 이쪽으로 앉아버리면은 남자끼리 이웃해버리는 거죠. 문제가 생기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나열을 하자는 겁니다. 누구를? 여성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가림막으로서 하나씩 넣어보자는 겁니다. 왜? 이웃하지 않으려면 이 사이에 한 명은 껴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이고요. 똑같은 표현으로 여기에도 한 명은 껴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한 명은 껴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표현입니다. 괜찮나요? 이거 이해돼요? 아, 그래서 이거는 보통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이웃하면 안 될 경우예요. 다수가 이렇게 계산할 때는 보통 다수가 이웃하지 않을 경우예요. 그럼 얘는요, 소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실 얘는 어떨 경우냐면은 이웃한 걸 구하기 쉬울 경우야. 이웃한 경우를 구하기 쉬울 경우에는 이렇게 가요. 뭔 소리야? 쌤 이웃하지 않는 거 구하라면서요. 근데 청개구리처럼 그냥 이웃한 거
구할 생각을 한번 해봐. 근데 이웃한 거는 구하기 쉽네? 하면은 이웃한 거를 먼저 구하시고 전체를 나열해서 해요. 그게 계산이 더 빠를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보니까 쌤이 준혁이랑 은비가 케미가 되게 좋아. 막 만나면 서로 엄청 떠들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일렬로 앉힐 건데 둘은 이웃하지 않게 앉힐 거야.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나 한번 잘 봐봐. 원래였으면은 정석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모든 케이스를 다 생각을 해보면은 둘이 이웃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 은비와 준혁이 사이에 반드시 한 명은 앉혀야 되는 거죠. 근데 한 명이 아닐 수 있고 두 명일 수도 있지. 세 명일 수도 있고 네 명일 수도 있고 다섯 명일 수도 있어요. 계속 다 모두를 거기 사이에 앉힐 수도 있고 혹은 한 명만 앉힐 수도 있잖아. 이 케이스들요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겠어? 아니, 너무 많아요. 왜 한 명 들어올 경우, 두 명 들어올 경우, 세 명 들어올 경우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전체, 즉 우리 여기 안에 있는 7명을 한 번에 다 나열할 거예요. 오케이? 다 나열한 다음에 뭐를 빼자는 거야? 이 둘이 이웃하게 앉히는 것만 빼주면은 편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뭐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을 하나의 뭉탱이로 봤으니까 오케이? 그럼 전체 나열은 6팩토리얼 되겠네요. 이해되죠? 그리고 뭉탱이 나열은 2팩토리얼 되겠네요. 이 둘을 곱해서 빼주자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요. 이게 뭐예요? 얘가 바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은비와 준혁이가 이웃하지 않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 의미가 뭔데요? 전체요. 얘가 전체예요. 얘가 뭐예요? 이웃한 거예요. 괜찮죠? 이거 이해되죠? 이해되지? 오케이. 이런 약간의 센스 조금씩만 발휘하시면은 편하게 막 풀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워도 되나요? 케이스 정리 아주 깔끔하게 잘 해줬습니다. 자, 해서 요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페이지에 있는 문제 몇 개 풀어볼게. 오렌지 가봅시다. 4-2번입니다. 문제 4-2번. 오렌지라고 하는 6개의 문자가 있다. 여기에서 자음과 모음을 그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하는 말이 자음은 자음끼리 이웃하지 않을 것이고 모음은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럼 교대로 나열을 하는데 얘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음과 모음과 교대로라는 말이 자음 오고 모음 오고 자음 오고 모음 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으로 총 6개가 나열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네, 모음이 먼저 올 수 있겠죠. 둘은 다른 경우잖아요. 근데 교대로라는 말은 만족하잖아요. 이해되죠? 뭔 소린지? 오케이? 그래서 얘부터 구해보자고요. 자음 먼저 오고 모음 먼저 오는 거. 그럼 여기서 자음은 뭔데? 이는 없고 오 여기 있네. 우는 없고. 즉 여기 빨간색 칠한 것들이 바로 모음들이고요. 파란색 칠한 것들이 자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 말은 우리가 나열을 할 거 아니냐, 6개의 문자를 모두 나열할 칸을 정해두자면은 얘는 자음이 여기로 와야 된다. 1번 칸, 3번 칸, 5번 칸에다가만 자음을 나열하겠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럼 남은 여기 칸에는 모음만 나열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음끼리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되겠고요. 모음끼리도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둘이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엄청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괜찮죠? 자,
얘도 아래에 있는 경우도 똑같은 말이에요. 6개의 문자열을 이렇게 나열하지 않겠냐. 근데 앞에서는 자음부터 여기 첫 번째 칸에다 뒀으니까 이번에는 모음부터 첫 번째 칸에다가 두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칸, 네 번째 칸, 여섯 번째 칸은 자음이 와야겠고요. 그래서 영어를 계산하는 방법도 똑같이 계산을 하는데, 자 물어봅시다. 이제 뭘 물어볼 것이냐. 준혁아, 이 두 개의 경우의 수는 곱해야 될까요? 더해야 될까요? 더해야 되죠. 왜요? 같은 결론이 왔는데 다른 경우로 분류를 했잖아요. 이해됐어요? 뭔 소린지? 그러니까 같은 결론을 오는 와중에 한 번 쪼갠 거면은, 같은 결론으로 오는 와중에 한 번 쪼갰던 거라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오는 건데,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로 두 가지를 분류를 했다면은 둘을 곱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얘는 아예 이런 거야. 시작이 다른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온 거야. 이해됐어요? 뭔 소리지? 괜찮지? 그래서 3팩은 6이고 6, 6에 36 곱하기 2 해서 72가지 되겠네요. 조건에 만족하게 72가지 있습니다. 오케이. 아우 쉽다 쉽다. 안 어렵다. 그치? 혜림 혼자 할 수 있겠지?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제한 조건이 있을 때 순열의 수라는 건데, 이게 뭔 소리지? 제한 조건이라는 게 되게 많아. 뭐 어떤 문자는 어떤 거 앞에 와야 된다, 어떤 문자보다 얘가 더 앞에 있는 경우, 이런 거를 표현을 해요. 오케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건데, 사실 이거 말할 때요, 하나를 말을 할 게 있어. 원래는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거를 따로 배울 거거든 나중에. 그게 이 파트예요. 뭔 소리냐? 자 예를 들어 볼게. 지금 비상이라고 하는 영단어를 여기다 적어놨어. 필수 예제 보자는 겁니다. 206페이지에 206페이지에 예제 보시면요, 비상이라고 하는 이런 영단어가 있다. 자 1번 케이스, 맨 처음에 V가 맨 마지막에 G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는 거, 이건 굉장히 쉬워. 왜? 그냥 결정해 준 거거든요. 총 몇 개의 문자가? 6개의 문자가 있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거기 문자에다가 V, I, S, A, N, G라고 하는 문자들을 나열을 할 거야. 같은 문자 없죠? 다 다른 문자죠? 근데 첫 번째에는 반드시 V가 오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에는 G가 고정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잖아요, 문제에서. 오케이? 이해되지? 그러면은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얘네끼리 먼저 나열해놓고, 남은 문자 몇 개예요 이제? 4개. 4개만 여기 빈칸에다 나열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A라고, I라고 하는 거, S라고 하는 거, A라고 하는 거, N이라고 하는 거를, 얘네들을 여기에다가 나열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가운데에다가. 이해돼요? 즉 이거를 만족할 경우는 가운데 있는 4개만 나열한다. 4팩토리얼이죠.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이게 바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잖아요. 나열을 하는 거는 그냥 4팩토리얼이다 라고 계산하자 이거잖아. 오케이? 괜찮지? 좋아. 다음 V와 G 사이에 문자가 2개만 오도록 나열을 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예요. 봐봐. V와 G 사이에 문자가 2개가 와야 된다라고 하지. 그러면요, 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빈칸을 두라고요.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쌤이랑. 자, 두 번째 겁니다. V와 빈칸 G 사이에 2개의 문자만 와야 된다, 이 말이고요. 오케이? 다음 또 다른 빈칸 있을 거고 또 다른 빈칸 이렇게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V와 G 사이에 두 개의 문자만 오는 경우죠. 오케이? 이해돼? 자, 이제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보니까 딱 두 개만 오면 된다고 하잖아, 문제에서. 그 말은 아까 했던 거랑 조금 비슷해요. 뭐냐면은 얘네를요, 뭉탱이로 볼 거예요. 얘를 뭉탱이로 볼 거야. 쌤, 얘는 뭐 이웃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두 개만 온 채로 그 상태를 유지한 채로 나열을 해야 되죠. 얘가 가운데 여기 낄 수도 있어. 상관없어. 즉 여기 양 끝에 또 다른 문자가 와도는 상관없는데 중요한 거는 V와 G 사이에 딱 두 개만 오게끔 나열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이해돼요? 뭔 소린지? 오케이. 준혁이도? 영걸이도?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얘네들을 하나의 뭉탱이로 생각을 합시다. 괜찮죠? 이해되지? 자, 그러면은 뭉탱이랑 남은 거는 문자 두 개가 임의로 남아 있겠죠. 얘네를 먼저 나열을 하자고요. 정확히는 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빈칸이 생길 수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봐봐.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럼 그냥 얘 문자 A라고 합시다. 오케이? 문자 A고 빈칸이 요렇게 빵꾸 생길 수도 있겠지. 원래는 조합을 먼저 배웠어야 됐는데 조합을 안 배웠으니까 이거부터 하자고요. 오케이? 자, 요렇게 빵꾸 생겨가지고 여기에 문자 나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얘가 말하는 게 요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빈칸에다가만 문자 나열할 거고요. 괜찮지? 이해되지? 근데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빵꾸 A, 빵꾸 이렇게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괜찮지? 이해되죠? 혜림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빵꾸 A 이렇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요거 이해돼요? 이거 다 뭔 상황인지 이해돼요? 좀 풀어서 적어보자면 1번은 이런 상황이고 2번은 빵꾸 V, 빵꾸 G, 빵꾸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근데 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요 문자가 몇 개 남아있다고요? 여기 남아있는 이 문자 4개를요 빵꾸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자고요. 이해돼요 이거? 요런 아이디어 생각보다 많이 쓰일 거야 앞으로. 그래서 여기 빈칸에다가 여기 있는 빈칸들에다가 I와 S와 A와 N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그 경우의 수는 준혁아 어떻게 구해요? 여기 있는 남은 문자들을 빈칸에다가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몇 개 있을까요? 24개. 왜요? 그렇지. 4팩토리얼입니다. 자, 그래서 서술형 관해서 하나의 팁을 줄게요. 서술형을 쓸 때는요 계산한 결과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 구구절절하게 그렇게 막 이상하게 뭐라 해야 되지? 막 엄청 막 구구절절하게 여기엔 이렇게 들어가야 되므로 쌤이 하는 설명처럼 요거 이렇게 빈칸을 뚫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뭐를 설명하면 되냐면요. 아니 얘네가 그냥 식을 계산하는 과정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뭔 소린지? 식을 계산하는 과정만 보여주면 된다라는 표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뭔 소리냐면은 이거 만약에 서술형을 쓴다면은 그냥 이렇게 쓰세요. 보통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4팩 곱하기 요거 요렇게 그림 살짝 그려놓고 곱하기 3 곱하기 지금 아직 하나 안 했거든요. 뭐 안 했냐면요 V와 G랑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왜요? 그래도 사이에 있다라는 표현은 타당하잖아요. 이해돼요? 괜찮아? 그래서 마지막 곱하기 2까지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끝납니다. 이게 끝이에요. 오케이? 괜찮아? 이해돼?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오케이?
자, 요렇게 풀 수도 있겠고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냥 문자를 먼저 여기 두 개에다 채워놔서 얘를 결정하자예요. 왜요? 얘를 결정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뭉탱이를 결정하게 되면은 어차피 뒤에 있는 문자들은 여기에서 사라진 두 개의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이 실 거니까 걔네들을 또 나열하면은 그게 전체 나열의 경우의 수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뭔 소린지? 오케이. 그래서 자, 요것도 하나의 정답으로 가는 결론이 되겠고요. 오케이. 얘는 뭐 한 거냐면은 형식을 먼저 맞춰 놓은 거야. 형식을 맞춰 놓고 사팩을 나열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돼요? 뭔 소린지? 요렇게 빈칸으로 그냥 뚫어 놓고 먼저 형식을 맞춰 놓은 다음에 그냥 빈칸에다 문자만 넣어 놓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하나씩 결정하는 과정으로 가볼게요. 자, 뭉탱이 하나랑 또 다른 문자 두 개가 있을 것인데 뭉탱이부터 결정을 합시다. 뭉탱이는요, V와 G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데 두 개는 뭐가 포함될지 모르죠. 오케이? 그 두 개를 고를 수 있는 후보지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4개 있어요. 4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순서를 고려한다 안 한다? 순서를 고려한답니다. 왜요? 얘네끼리 순서가 바뀌면은 다른 뭉탱이죠. 이해되죠? 아,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나열을 한번 합니다. 여기에서요. 나오는 것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끼리 좌우를 바꿀 수도 있죠. 즉 V와 G를 나열하는 경우 이 팩을 곱합니다. 이게 뭐예요? 뭉탱이 정한 거예요. 뭉탱이를 정했으면 남은 문자들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남은 문자도 있겠지. 근데 이 세 가지를 뭉탱이와 여기 있는 문자, 여기 있는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개? 3팩토리얼입니다. 즉, 요걸로 계산을 해보면은 4P2 곱하기 2팩 곱하기 3팩이다 이 소리예요. 계산 결과는 당연하게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위에서 4팩 곱하기 3 곱하기 2 한 거와 얘는 똑같은 식입니다. 괜찮나요? 이해되나요? 좋습니다. 자, 몇 시야? 지워도 되니? 네. 지워도 돼? 여러분 이거 이해됐어요? 네. 질문 없어? 네. 정말로? 네. 오케이. 자, 이거 두 번째 거 푼 거죠? 세 번째 거까지 풀어볼게요, 같이. 차근차근 하나씩 다 설명해 주면은 어차피 아래 있는 거는 똑같은 과정 몇 번 더 해보면은 숫자만 바꿔서 몇 번 더 해보면은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괜찮지? 자, 가볼게. 자, 이번에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자, 여기에 유형으로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포커싱을 두는 거는 경우의 수 자체가 아니라요, 나열에 포커싱을 두고 있어요. 나열이라는 건 어떻게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는지에 포커싱을 두고 있거든. 근데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의 포커싱을 두면요, 이것도 유형이 정해져요. 적어도 라는 표현이요, 자, 따로 적읍시다. 뭐 왼쪽에 나와 있긴 하는데 적어도 A한 경우, 이거 구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보자면은 여기에서는 이 상황이겠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 라는 상황이야. 그 말은 양 끝에 적어도 하나에는 모음이 와야 된다는 표현이죠.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뭐 아니면 뭐일까요? 모음 아니면은 자음이겠죠. 근데 적어도 하나만 모음이 오는 경우는요, 여기에 모음 오는 경우 괜찮지, 그 경우 세달라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에도 모음 오는 경우 괜찮지, 그 경우 세달라는 거기도 하잖아. 양쪽 끝에 다 모음 와도 상관없잖아. 이해돼요? 뭔 소린지? 근데 그거 너무 많아 경우가. 그래서 뭘 할 거냐면요, 비슷한 아이디어예요.
얘는요 전체에서 뺄 거예요. 뭐를? A가 아닌 경우를요. 오케이? 이거 이해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얘도 어떻게 갈 거냐면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라는 말이 얘를 반대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라는 말은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라는 말의 반대는요. 양쪽 끝에 자음이 온다입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전체에서 마이너스 뭐를 하자는 거예요? A가 아닌 경우, 즉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것을 빼주자라는 표현입니다. 괜찮지? 그래서 여기 비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보면은 자음은 몇 개 있을까요? 4개 있죠. 오케이? 그러면은 전체를 나열하는 건 총 몇 팩일까요? 계산해 보자고요. 6팩에서요. 이거를 만족시킨다. 즉 양쪽 끝에 다 자음 놓을 거야. 그럼 자음부터 놔야겠죠. 이해돼요? 총 6개의 칸이 있는데 6개의 칸이 있을 건데 양쪽 끝에 자음이 온다니까 몇 피 몇? 6. 그렇지. 4P입니다. 왜 6이 아닐까요? 걔네 뭐일까? 바로 자음이 4개 있어요. 그렇지. 자음 중에서 나열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음이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 친구를 구할 때에는. 그래서 4P 2를 먼저 해주시고요. 4P 2. 오케이. 자음 중에서 2개 골라서 여기다가 나열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양 끝에 자음 나열됐어. 남은 문자 몇 개? 4개. 걔네끼리는 순서가 뭐 제약되는 게 있나요? 뭐 이웃해야 된다거나 없죠? 그럼 그냥 생으로 나열하는 거 몇 팩? 4팩. 4팩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 이해됐어요? 4P2랑 4P를 곱해서 600에서 빼. 그렇죠. 마무리로 빼주시면 이것이 뭐예요?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오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네. 자, 요거 계산하는 방법. 쌤은 이렇게 계산해요. 얘를 물론 지금은 6팩이라서 뭐 720, 뭐 숫자 조금 외워놨으면 괜찮아. 쌤은 7팩까지 외워놨거든. 7팩까지가 7팩 5040, 6팩 720, 5팩 120, 4팩 24 이런 식으로 좀 외워놨어. 근데 안 외워놨으면은 하나씩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싫으신 분들은요, 쌤은 보통 이렇게 계산합니다. 어떻게 해요? 6팩이라는 표현은 결국에는 4팩에다가 5와 6을 더 곱한 거죠. 여기 4팩 있죠? 오케이? 그럼 4팩으로 먼저 묶어요. 4팩으로 묶어놓고 생각하자고요. 왜요? 그럼 여기 있는 거는요 6 곱하기 5일 거고요. 오케이? 여기 뒤에 있는 4P 2만 남죠? 네. 얘는 계산하면 4 곱하기 3, 즉 12죠. 괜찮지? 이해되지? 그래서 30 마이너스 12 18이네. 이해돼요? 오케이? 그 말이 이 친구는 24 곱하기 18 계산해 달라라는 표현이겠구나 이겁니다. 자, 근데 하나의 트릭을 조금만 써보자면은 그냥 얘는 48 곱하기 9라고 해도 돼요. 왜 이렇게 써요? 얘는 2자리 곱하기 2자리인데 얘는 2자리 곱하기 1자리로 줄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라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계산에 관한 팁은 지금 막 새겨들을 필요는 없어. 어차피 깡 계산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계산에 관해서 조금 빨리빨리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적당히 묻고 적당히 곱할 거 조금씩 곱해가면서 계산하는 거. 덜 때 덜고 넣을 때 넣는 거를 잘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순열 계산에서는 천 단위로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단위가 숫자 단위가. 괜찮아? 이해됐어요? 요거 계산하는 거는 이해 안 돼도 여기 흰색까지는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까지는. 오케이? 노란색은 그냥 쌤이 주는 하나의 팁입니다. 계산 팁. 지워도 되나요? 네. 지울게요. 자, 해서 이웃하지 않는 거 제한 조건이 있을 경우까지 했고요. 다음 페이지. 순열을 이용한 자연수의 개수. 까지 하고 빨리 끝냅시다. 왜? 그냥 해야 돼. 원래 먼저 뭐 끝낼라 했단 말이야. 두 개라고. 졸려? 아니요. 네. 아니 두 개라고. 아니 내가 잘안 너 아까 자. 돌리했잖아. 순열을 이용한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졸지 말고. 자, 숫자를 나열하게 되면은 어떤 임의 자연수 숫자를 나열하게 되면 걔가 뭐 4개를 나열하면은 1000가지의 자연수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4개의 숫자를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숫자들이 나올 수 있는 개수를 한번 세보자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친구는 세민아 6-1번 볼게요. 얘는 사실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카드에 숫자 적혀있다. 그 카드 나열하는 경우를 세보자 라고 생각해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6-1번 주어진 숫자는요 0부터 4까지 있고요. 0부터 4까지 있고 서로 다른 4개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요. 오케이? 자, 서로 다른 4개를 택하기 때문에 자연수들은 한 번씩밖에 사용이 안 되겠네요. 이해되죠? 뭔 소린지?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첫 번째는요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4자리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4자리 수의 개수 한번 해볼게요. 뭔 소리야? 쌤이 그거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4자리 자연수를 숫자 4개 택했으니까 4자리 자연수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걸 왜 생뚱맞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0이 키포인트입니다. 0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4자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떨 경우일까? 앞자리가요. 그렇지. 제일 앞자리 0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해되나요? 네. 숫자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앞자리 총 4개를 나열해야 되는 거잖아. 4자리의 자연수를. 오케이? 여기 4개 있다 숫자 채워야 되는 거야. 앞에를요 0이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0이 아닌 수로 하나를 채워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해되나요? 이거 이해돼? 뭔 소린지? 그래서 0이 아닌 수로 먼저 채워버립시다. 여기를 4개 4개 들어갈 수 있죠. 오케이? 네. 이해돼요? 다음 뒤에 3칸에다가는 0이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네. 되죠. 그럼 남은 숫자 몇 개 있어요? 4개. 4개 중에서요 몇 개를 골라서? 3개를 골라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둘이 더한다 곱한다? 곱한다.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니까 4자리 수를 만드는데 첫 번째를 두고 뒤에 3자리를 두는 거잖아. 이해되죠? 즉 결론으로 가는데 중간에 튼 과정이 없어요. 다른 경우로서 나는 과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괜찮지? 그래서 이 친구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만 더. 얘도 아까처럼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3개. 앞에 0 나오는 거 하나 주었어요. 그거를 빼버릴 수도 있겠죠. 뭔 소린지 알겠어요? 의느 말이 뭐냐면은 여기에 0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은 그냥 0 말고는 다 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냥 5개를 여기다 다 막 넣어버릴 거야. 우피사를 해버리자고요. 거기에서
0이 여기 들어간 경우만 빼버리면 다 나온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5P4에서 0이 여기 들어가면 나머지 4개를 3개에 나열한다. 4P3을 빼자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둘은 재밌게도 똑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확통은 여기 경우의 수는 같은 결론을 내는데도 다른 생각으로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공부가 될 수도 있어. 이게 이런 식으로 풀었구나 하고 이해해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예요. 여기에서 괜찮나요?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자, 2번 두 번째입니다. 홀수의 개수예요. 홀수의 개수? 이건 뭘 정한 걸까? 이래저래 숫자. 그래서 1의 자리 숫자 정한 거예요. 왜? 홀수를 결정하는 딱 하나의 조건 2로 나눠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 말이 1의 자리가 짝수냐 홀수냐죠. 1의 자리가 홀수, 얘가 전체가 홀수이기 때문에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1, 3 중에 하나가 와야겠죠. 오케이? 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온다. 2 곱하기 다음에 여기. 자, 1, 3 중에 하나를 썼으면 남은 숫자 몇 개? 0. 4개 있는데 0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만든다. 그러면 3가지 들어올 수 있겠네요. 오케이? 네. 그리고 남은 숫자 이제 몇 개? 3개에서 빈칸 2개를 메꿀 숫자 2개를 나열한다. 3P 2 되겠네요. 오케이? 혜림 이해됐어? 네. 괜찮지? 네. 우리 친구 계산해 주시면은 얘도 끝나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